미국의 유력 언론이 되었죠. 지금 벌써 뉴스맥스가 뭐 CNN보다 시청률이 높게 나온다. 뭐 팍스뉴스와 시청률을 겨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뉴스맥스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관세 협상에 관한 서면 합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관세 협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국에서 발표된 이야기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뭐 한국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칭찬할 만한 제대로 된 협상이냐? 뭐 선방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선방 같은 소리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또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아도 정말 치졸한 뭐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트럼프 앞에 납작 엎드린 듯한 느낌. 이 태국에 가면은요 왕이 있으니까 왕이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주 존경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 입헌군주제로 했기 때문에 일선 정치에 직접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입을 안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이제 행정정부하고 그 군부하고 문제가 예전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테타가 벌어졌다가 또 뭐 반정이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왕이 불러 모읍니다. 군부의 대표하고 총리하고 다 불러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이야기합니다. 이 태국의 왕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있더라고요. 이제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 왕이 딱 앉아 있으면은 그 밑에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앉습니다. 강요들은 전부 다. 예. 그래서 거기서 한번 다그치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총구 겨누고 싸우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화해하고 뒤로 물러서는 뭐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본 거거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국 대표단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다가 네네네 그리고서는 그냥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서류 한 장도 없이 그냥 갔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보수 케이블 뉴스맥스 온라인판에서요. 1일 귀국한 한국 협상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협상 뒤에 발표한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정에 대한 서면 합의가 아직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South Korea says 한국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한국 쪽에서 말이 나왔는데 it has no written pact. 그러니까 아무런 서명된 종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On US trade deal.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밝힌 내용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소셜미디어 X에다가 밝힌 내용 그 정도 이야기만 했지 그 이상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죽 디테일한 내용이 없으면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비판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까지 했겠습니까? 백악관은 일본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정 체결 하루 만에 팩트시트라는 거를 내놓습니다. 이 팩트시트라는 거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항상 올려놓는 일종의 브리핑 자료입니다. 어떤 발표가 나왔는데 그 세부 사항은 이런 거다라고 팩트시트들을 내놓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도 내놨고 EU도 내놨습니다만은 하지만 한국은 지금 팩트시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한국 대표단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뭐 무릎은 안 꿇었겠습니다만 뭐 의자에 앉아서 들었겠습니다만 네 그냥 뭐 네네네 그리고서는 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가가지고서는 협상 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에다가 하나 올려주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X에다가 하나 올려주니까 봐라 협상 타결된 거 맞지? 뭐 이러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귀국한 뒤에 취재진에게 시간의 제약으로 주로 구두로 협상했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서면 합의 문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토한 것이죠. 여 본부장은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안심할 수 없고 언제 관세 또는 비관세 압박에 직면할지 안심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협상단으로서 고충을 토로한 것인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워낙 뭐 강한 분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협상은 완전 개판이었다라는 것이죠. 협상 전문가로서 경력이 무색할 만큼 생경했던 협상 테이블에 대해서 느낀 심경도 밝혔는데요. 이번에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의 통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고
트럼프 일기 때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여 본부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 새로운 이 뉴 노멀에 들어갔다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것도 상당히 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미국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했더라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전과 이전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았을 텐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신이 그 프로젝트를 선정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발표하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NS에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자 한국 정부는 애써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투자 수익이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면서 어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굴욕적인 조공 외교다. 조공 외교. 예. 좌우 진영의 날선 비판이 본물 터진 듯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가짜 보수라고 이야기했던 조중동에서도 지금 계속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쓴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특히 한국 내 여론은요, 구체적 내용을 정한 문서가 없는 만큼 한국 측이 추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선 발표한 방식에 따라가도록 압박받을 가능성을 내다보고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한미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코가 뀌었다. 코가 꿰인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란 소리 듣는 거 그 하나 조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코가 꿰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미국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겠다면서 좌파 세력의 광범위한 지지 속에 미국으로 건너간 뒤에 백악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이죠. 트럼프가 이재명이한테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또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 선거 성공을 축하한다. 이 이야기 한마디 해줬기 때문에 완전히 코가 낀 겁니다. 디테일이 정해지지 않은 구두 합의는 얼마든지 백악관에 의해서 무산될 수 있습니다. 쌀이 포함됐냐, 쇠고기가 포함되냐 아무리 지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재명 미국으로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뜻에 거역하고 반대하게 되면 결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와가지고 한판 싸우고서는 서명 안 해. 히토류 안 줘. 서명 안 해. 그리고서는 다시 돌아갔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까지 와서 깽판 부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서면 합의를 안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맞이할 건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쌀과 소고기 수입안을 받아들이기도 그렇다고 제의를 전면 거부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현실적으로는 힘든 진퇴양난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자, 정상회담이라는 표현도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분석들을 내주고 있는 진 커밍스라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은 글을 보았더니 이 정상회담에 대한 영어 표현은 원래 썸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썸밋.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뜻인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해놓은 트루소셜에 표현해놓은 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bilateral meet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lateral meeting. 이거는 양자회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양자회담이라는 표현은 굳이 대통령끼리 만났을 때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양자회담은 그냥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장관급 회담도 이 양자회담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의 회담도 양자회담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정상회담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썸밋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안방으로 불러들인 이재명에게 몸소 협상의 디테일을 설명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게 지금 한미일보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오늘 백악관 뉴스레터에서 인용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소유의 브레이트바트 뉴스, 31일자 뉴스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6월 외교정책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권좌에 오른 좌파 성향의 이재명. 야, 표현이 아주 정확하죠. 지난 6월에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아무런 외교 경험이 없는 상태로 권좌에 오른 좌파 성향의 이재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재명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정의 조항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큰 가이드라인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대로 결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때 막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실무진선에서 협상문을 만들기 위한 교류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질선에서 만들어 놓은 협상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트럼프 입을 통해서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술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 카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건 뭐 한국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자본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과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보다 앞선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의 후속 발표 성격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조처한 발표가 먼저 나오자 미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을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진짜 트럼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고 국제 정세를 보는 눈도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들이 기껏해서 참조하는 것들이 미국에 있는 좌파 뉴스들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좌파 뉴스들도 지금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하나둘씩 다 지금 백기투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방송국들 다 하나둘씩 그렇게 된 상황이고, 온라인 뉴스조차도 지금 하나둘씩 트럼프한테 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 바로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언론 뭐 전부 다 지금 다 난리가 날 겁니다. 특히 군부.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렇죠? 관세 유예를 실효적으로 이끈 이면에 중국의 자본시장 완전 개방 합의가 배경에 자리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미중 간의 실무 협상은 예고된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국가가 미국 자본의 시장을 내주면 통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예견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개방 완전히 해버리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화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것인 거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 즉각 시 주석이 미국의 목줄을 잡혔다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계속 돌고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의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미국의 영향이 없이 과연 그렇게 중국 내부에서의 문제만으로 시진핑 실각설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이 제시한 약속은 아직 공고한 단계가 아니라면서 문서화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합의 자체는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우린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라고 트럼프는 말했죠. 중공은 우리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해하고 있다.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의한 평화, 힘을 통한 평화, 이런 기조하고 다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이 군사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금권이라는 것도 물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협상 능력도 사나이, 외교력도 사나이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고 공정하지도 않았다라면서 중국은 비금전적 장벽도 유예하고 철폐하기로 했다. 매우 많은 모든 장벽을 없애기로 우리와 합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두 나라는 실무 레벨에서 세부적인 뼈대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4월 이후 지금까지 중국은 단 한 번도 미국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 협상에 관련해서.
미국의 뜻대로 지금 중국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냥 끌려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argue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애매한 상황, 뭐 이런 상황을 좀 겪고 있는 거고요. 본인들이 지금 시간을 계속 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 입장은. 자, 특히 뉴스맥스는 서면 합의가 없는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다룬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하면서 여 본부장과 함께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투자 펀드의 수익 구조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역시 협상팀 중 한 명인 구윤철 부총리도 한국이 미국에 건네는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상세 플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돈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를 넘어서는 돈을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번 한미 협상은 실무회담 차원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과 안보 및 외환 측면을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 뉴스맥스는 또 전했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안보 문제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플러스 알파일 거고요. 지금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안보 문제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외환 측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외환 보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럼 달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 그것을 과연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가? IMF가 지금 다시 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그걸 한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네, 갖다 바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부정선거 의혹 속에 당선된 한국 정부 수반을 직접 보자면서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관세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의를 건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에 지금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윽박지른 사례도 있었죠.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그다음에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얼마나 면박을 받았습니까? 백인 학살 의혹이 있다. 제노사이드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량 학살. 백인 농부들을 지금 흑인들이 죽이고 있다는데 대통령 당신은 알고 있느냐?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런 일이 없기는 왜 없어? 저 준비된 영상 틀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안절부절하고 난리를 치는, 저거는 야당인데 야당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 활동을 세게 하는 것이지 그런 대량 학살 같은 거는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고요. 브라질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전부 다 지금 관세 폭탄 받는 곳들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윽박지른 곳들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 어떤 일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늘 러시아 쪽으로 핵 잠수함 2대 보내라 그래서 지금 2척을 보내게 됐습니다. 러시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브릭스의 이 창립 멤버들입니다. 브릭스. 미국의 달러화에 도전하겠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브릭스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이 브릭스 멤버들하고 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합니다. 중국한테는 이미 친해져 있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본인이 지금 G7 가자마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일 먼저 만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릭스 멤버들을 좀 자꾸 만납니다. 여기 인도가 포함이 되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옹호해주는 미국의 우방 국가인 것으로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시행해 그냥. 원래 예정되어 있던 날보다 하루 전에 시행하라고 그냥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브릭스에 대해서만큼은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노선을 잘 타야죠.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열차로 66시간 달려왔던 김정은한테 고생했다라고 툭툭 쳐줬지만 결국은 협상 결렬 돌려보냈습니다. 2번 다시 협상장 안 나온다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김정은이.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막 퍼부었고요. 북한으로서는 절대 존엄이 개무시당한 처절한 굴욕을 맛본 셈이다. 한미뉴스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진짜 개무시당한 처절한 시간을 맛보았다. 비스트 보여주면서 내 차는 이래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블라디미르 푸틴한테 전용차를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트럼프한테 밉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하지만 막 시기 질투 막 화나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도 분명히 섞여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분풀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하필 푸틴이었으니까 러시아랑은 아주 밀접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자 이렇게 지금 김정은도 갖고 놀았고, 뭐 중국도 갖고 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막 우크라이나 막 이 나라 저 나라 전부 다 뒤집어 놨던 이 트럼프가 뭐 룰라한테 한 것도 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과연 이재명한테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의 현실판을 몸소 깨닫게 해줄 거란 관측도 나온다라고 한미일보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자, 힘을 통한 평화가 어떤 것인지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군사 문제가 반드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둘이 만나게 되면. 그리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건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